이번 모듈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적 기술들이 교육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술과 교육의 융합이 기존 교육 방식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에듀테크 사례들을 통해 학습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초기 산업화 시대 방직 공장 그리고 자동차 공장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은 잘 짜여진 매뉴얼을 익히고 주어진 분업화된 업무를 분량 없이 완수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은 정해진 매뉴얼을 암기하고 반복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히면서 학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혁명의 초기 학교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공장과 매우 닮은 일제식 수업 형태였습니다. 공장의 일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그러한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도 구성되었고요. 교육 방법도 교수자가 전달하는 정해진 답을 틀리지 않고 잘 받아 적고 암기하는 교수자 중심의 수동적인 학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지금까지의 문제에 비해서 매우 복잡한 것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고 정리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암기하는지와 같은 그러한 능력보다는 문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답을 이곳저곳에서 스스로 찾아나가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정답이라는 것을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교수자의 설명을 받아 적어서 정답을 메모해 두었다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VR, 인공지능, 빅데이터, SNS 이러한 것들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능정보 신기술들이 교육과 융합되어서 에듀테크의 형태로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는 대처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육적 한계들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에듀테크란 교육의 에듀케이션과 기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교육과 기술을 결합해서 그동안 불가능했던 교육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거나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국내 에듀테크의 시장은 크게 유아교육이나 외국어 교육, 소셜 그리고 개인 맞춤화, 코딩 교육 이러한 분야로 나뉘어집니다. 전통적으로 에듀테크의 기업들은 주로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앱을 개발했던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에듀테크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오답노트 어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EBS 오답노트는요, 수능의 모의고사 문제를 앱으로 풉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를 한 곳에 모아서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앱입니다. 리드사가 만든 산타토익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토익의 예상 문제 30개를 풀게 되면 예상 점수 그리고 몇몇 시간 이후에 목표는 어디까지 올려주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개인이 약한 부분을 분석해주고 해당 영역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게 하는 것이죠. 영어학습 어플 중에 듀오링고라는 지금 보시는 이러한 앱이 있습니다. 영어 문제를 풀면 수준에 맞는 코스를 소개해주고 자신의 강점, 약점이 자동적으로 파악되어서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풀기 어플 콴다라는 앱이 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서 검색하면 단 5초 만에 풀어서 그 풀이 과정까지 상세히 설명해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추가로 질문에 개별로 답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클래스팀이라고 하는 앱은 모바일 알림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모두 스마트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세 집단이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클래스팀과 같은 이런 교육용 SNS는 기본 기능 면에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SNS와 다르진 않습니다만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고 광고를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교실에 특화된 기능들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SNS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에듀테크가 교수학습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휴넷 에듀테크 연구소의 홍정민 소장은 에듀테크라는 책을 통해서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되는 교사, 현실보다 실감나는 가상교실의 등장, 그리고 학생이 교사가 되고 교사가 학생이 되는 세상, 또한 전통적인 학교의 종말, 이러한 것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듀테크가 가지는 교수학습의 변화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사가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임스 켄턴이 저술한 퓨처 스마트 중에 미래신문 1면에 실린 기사가 소개되었는데 그 내용은 전 세계 학생들의 70%가 인공지능 강사에게 수업을 듣고 있고 2030년 아바타 강사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이러한 기사였습니다. 인공지능 아바타 강사는 100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모든 면에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진 디지털 강사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한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 인터넷에 존재하는 지식을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최근의 사례가 있습니다. 2016년 조지아 공대의 인공지능이라는 과목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과목은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답변, 그리고 퀴즈 출제, 채점, 토론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답을 줬던 운영했던 그 조교가 바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속어까지 자연스럽게 사용할 정도로 사람과 유사한 언어 구사를 했기 때문에 수강한 학생들은 그 누구도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교육용 로봇의 경우에 절대 질타나 핀잔을 주지 않고 또 몇 번이든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 사례는 자폐증을 치료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밴디트입니다. 미국의 사우스 캘리포니아 대학 마산 마터릭 박사는 인공지능 로봇이 자폐증 아동의 치료와 놀이 상대로서 효용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자폐증 전문 치료사의 극심한 부족 현상을 메울 방법으로 휴머노이드에 주목하고 이를 위해 간단한 감정을 표현하고 또 다양한 손동작을 취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밴디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밴디트는 눈 부위에 삽입된 스테레오 카메라가 적외선 센서로 자폐아의 위치를 파악해서 이동할 수 있고 똑같이 따라한다거나 비눗방울 놀이를 하는 등 사회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2017년에 출시된 인공지능형 학습 시스템인 큐브나를 들 수 있습니다. 큐비나는 인공지능 기반의 수학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큐비나 아카데미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수학 문제가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원투원 학습을 최적화한 것입니다. 학생이 큐브나 태블릿 화면에 나타나는 문제를 혼자서 풀어나가면 큐브나는 학생의 해답뿐만 아니라 풀이하는 사고 과정 그리고 소요 시간을 추적해서 분석한 다음에 학생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문제를 추가로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난이도와 점수를 분석해서 학습의 성과를 분석해서 시각적인 도구로 보여줍니다. 현재 학교의 모습을 보면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교과서를 보고 같은 설명을 듣고 같은 진도에 맞춰 나갑니다. 교사는 평균 학생을 기준으로 수업을 준비하죠. 사교육도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학업 성취력이 낮은 학생들은 이런 교실에서 점점 낙오되어서 수업에 참여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하면 이러한 상황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학생마다 수준이나 이해도에 맞춰서 각기 다른 문제와 각기 다른 설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학습을 적응적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적응적 학습은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현재의 이해 수준과 자신의 학습 스타일, 거기에 따라서 최적의 개인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는 교수자라도 개개인의 학습의 과정을 인공지능 기술만큼 수집하고 기억하고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현실보다 더 실감나는 가상교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VR, AR, 동작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과거의 말과 글 위주의 교실에서 실제 체험하듯이 시각, 청각, 촉각 이러한 감각을 활용하는 수업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VR 기술이란 실제가 아닌 가상의 환경, 즉 만들어진 환경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질 수 있게 오감을 다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AR, Augmented Reality는 가상현실과 TV 영상 같은 현실의 중간에 위치하는 기술입니다. 가상현실과 같은 가상성의 바탕을 두고는 있지만 가상현실이 컴퓨터가 구축한 가상 공간 속에서 사용자를 몰입하게 만드는 기술인 반면에 증강현실은 사용자의 실제 환경에 가상의 정보를 더해줌으로써 실제감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VR이나 AR 기술이 교육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VR 안경을 의료 실습 교육에 활용한 사례입니다. 의과대학의 실습과 교육에 쓰이는 VR은 주로 화면 위주의 VR 안경입니다. VR을 적용한 의료용 VR 안경은 육안으로 보기 힘든 세포나 미세한 장기를 눈앞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의학 전공자를 위해 개념 설명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VR 안경으로 환자의 환부를 확대해서 보거나 내시경으로 투시해서 보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었습니다. 특히 해부용 장기를 기증받는 데 한계가 있는 제3세계 의과대학에서 의료 실습 교육에 매우 탁월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까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학생이 교사가 되고 교사가 학생이 되는 환경이 구현될 것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교사와 학생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SNS로 학습 공동체가 형성되고 네트워크상에서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더욱 완성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넷째, 터부시하던 게임. 그 게임의 등장으로 교육과 게임이 결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째, 지식 중심의 암기가 아닌 새로운 교육 과정이 요구될 것입니다. 창의력, 협업력, 문화예술성 등 이러한 것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전통적 학교의 종말을 예고했는데요. 절반가량의 대학이 15년 이내에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크와 플립러닝이 등장했고요. 대안학교가 출현하고 대학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강의 중심의 전통적 학교들은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교육공학적 기술과 에듀테크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닝처럼 단지 온라인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이러한 지능정보 신기술 전반을 결합하고 통합해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교수자의 설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수준을 진단하고 그러한 학습의 과정을 기억하고 그 과정에서 산출되는 자료를 누적 분석해서 개인별 맞춤 학습에 활용하는 적응적 학습이 구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의 기술과 교육이 연결됨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개인별 맞춤 학습에 활용되는 적응적 학습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